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국내 강박 환자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모으고 버리지 못하는 저장 강박 가구도 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취약계층의 청소와 상담을 지원하고 있지만 어렵게 청소를 한 후에도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침의 광장 코너 개편으로 화요일에는 인터뷰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서적 난치병으로 불리는 저장 강박에 대한 전문가의 도움말 들어보겠습니다. 현장 리포트에서는 지난 주말부터 다시 문을 연 칠성시장 야시장 찾아봅니다. 4월 9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소율 리포터. 네, 먼저 사고 소식 있는데요. 반월당 내거리에서 삼동 내거리 방향 봉산 6거리 직전 3, 4차로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연암로 대산초등학교 못 간 지점에서 연암 내거리 방향으로 정체되고요. 공항로 공항교에서 입성 내거리 방향 신호 한두 번 받고 지납니다. 신천동로 무태교 방향은 신천교에서 침상교 구간 서행하고 달서대로 문화대 삼거리에서 신당내 거리 방향 신호 주기에 따라 밀림과 풀림 반복합니다. 중앙대로 대구역 내거리에서 동침산 내거리 방향은 신호 2번에 이동하고 국채보상로 위는 서대구 공단 내거리에서 무열대 내거리까지 긴 구간 서행 흐름 보입니다. 진천로 진천역 내거리에서 진천 남내거리까지 800m 정도 거리 통과하는데 4분 소요됩니다. 오늘은 가끔 구름 많겠고 대구 경북 대부분 지역에 대기 건조하겠습니다.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강풍특보 발효 중이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바람 강하게 불어서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0도, 김천 7도로 출발했고요. 낮 최고 기온은 12에서 19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기온 떨어졌습니다. 보온에 유의하시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2.7도, 습도 42%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대구 경북의 조건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사업에 모두 47개 민간 건설사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특수 목적법인 구성 작업이 구분응선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구시가 지난주까지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상위 20위권 이내의 10개 회사를 비롯해서 모두 47개 건설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건설사들이 뜨거운 관심과 참여는 TK 신공항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결과라면서 그동안 시가 사업성을 보강하고 리스크를 해소하고자 추진해왔던 일련의 정책들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네, SPC 구성에 대해서 다소 염려하는 길가 있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대구시는 다만 이들 47개 건설사 리스트에 대해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 향후 의향서 제출 기업에 대해 후속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6월까지는 특수목적법인 구성을 마무리하고 9월에는 법인 등기까지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이 향후 컨소시엄 구성에 협의를 해서 먼저 의향서를 제출한 기업과의 컨소시엄에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문은 당연히 열려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후속 절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했는데 남은 과제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예, 대구시는 지난달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해서 5대 공공기관에 이어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등 8대 금융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잇따라 체결한 바가 있고요. 특수목적법인 공공부문 구성은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인데 네. 이제는 종전부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전략적 투자자를 많이 유치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대구시가 맡은 군공항과 국토부가 맡은 민간공항 통합건설 방안에 대해서 국토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도 관건입니다.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투자 유치나 신공항 건설 방안 모두 쉽지 않은 과제인데요. 하나하나 잘 풀어가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예,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생들이 강의실을 떠나면서 현재 휴강 중인 의대마다 속속 수업을 재개할 걸로 보이는데요. 어제 개강한 경북대 의대 소식입니다.
앞서 수업을 거부한 경북대 의대생이 전체 660명 중 508명으로 아직까지 수업 정상화를 얘기하기 조심스러운 수준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경북대 측에 따르면 우선 본과 1학년에서 2학년 또 예과 2학년은 오늘부터 2에서 3주 동안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고 본과 3에서 4학년은 15일부터 대면 실습에 들어간다는 설명인데요. 수업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와 같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수가 강의 동영상을 찍어서 자료를 올리면 학생들이 이 자료를 내려받아서 수강하는 형태여서 실질적인 수강률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학교 차원에서 수업에 복귀를 설득하고 있다고 어제 전해주셨는데 의대생들의 기류는 어떻게 감지되고 있나요? 홍원하 경북대 총장은 의대 교수들이 공식적으로 사직서를 내지 않아서 수업에 지장이 없고 의대 학장과 부학장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학생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왔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학생이 60에서 70%가 수업 참여 의사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 만큼 경북대 의대는 앞으로 차질 없이 학사 일정이 진행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학사 일정이 정상 궤도에 오르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내놓고 있는데요. 앞서 수업을 거부한 500여 명의 학생들이 돌아올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심지어는 증원과 관련해 현재 국면이 계속되면 2학기 학사 일정까지 제대로 진행될지 미지수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네, 우려가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갈까요? 대구 중구 북성로 공구골목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서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를 두고 입주민과 상가 사이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구청과 북성 공구상가 번영회에 따르면 대구역 내거리 이면도로에서 종로초등학교 주변까지 이어지는 약 400m 구간에서 지난 2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접수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300건이 넘습니다. 상인들은 상하차는 물론이고 고객 응대까지 지장을 빚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한 달 보름 동안 이렇게 납부한 주차 위반 과태료만 합쳐서 1,000만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왕복 2차로에 불과한 이곳 도로에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공구나 타일 개통 상가가 밀집해 있고요. 상인들은 그동안 중구청과 협의해서 최대 40분까지 인도에 주차하는 게 가능했는데 통행량이 늘면서 이 합의가 더 이상 실효성을 갖기 어려워진 겁니다. 네, 아파트 입주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게 큰가 봐요. 아파트 주민들은 앞서 구청과 상인들이 맺은 합의는 위법하다면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인들이 생업만큼이나 주민들이 안전 역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이 다음 달쯤 이루어질 예정인데 중구청은 조만간 상인회와 입주자 대표회의가 모이는 자리를 만들고 중재안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매일신문 김용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주차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이기태입니다. 하신 지 한 8개월 정도 됐어요. 여기는 시내 중심가라서 실제적으로 젊은 층들이 많이 주차하러 와요. 나이 든 분보다. 그리고 차들이 다 외제차가 거의 80% 이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타워가 총 140대 들어가고 지상이 한 40대 들어가는데 거의 주차타워는 잘 안 들어가려고 하죠. 다 들어갈 수 있는데 저기 지상으로 주차를 요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저기 딱 5분 10분만 되면 다 차버려요. 우리는 주차타워로 인수를 하죠. 인수하면은 거기서 약간 트러블이 생겨. 실질적으로. 그래도 입 꾹 다물고 다 인수를 진실하게 친절하게 합니다. 쪽으로 가십시오. 저쪽으로 가라. 그래 하는데 하다 보면은 덥고 추울 때가 여기 지금 작년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춥고 여름엔 또 얼마나 더운지 몰라. 이 땅 자체가. 시내 중심과 대백 앞에 있는데 이 골목에 어떻게 찾아오는지도 몰라. 그런데 하루에 한 250대가 돌아요. 그렇다 보니 젊은 친구 뭐든 나이 들은 사람하고 막 이래 뒤죽박죽 돼갖고 이리 인수를 하면 이리 안 가고 저 대게 딱 하는 사람도 있고 잘 친절하게 하여간 주차타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이제 춥고 더울 때 바깥에서 지휘를 하다 보면은 아이스 커피나 뭐 이런 걸 사주는 사람도 있어요. 고맙다고. 아니 고마운 거 없는데 우리 의무를 다 하는데도 자기는 참 고맙다 하고 또 차에 가서 먹을 걸 갖고 와요. 그때가 참 보람나게 느끼죠. 바라는 거 없고 뭐 서로 뭐 친절하게 이래 했으면 좋겠고 시민들도 하여간 예의를 지켜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과 그들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는 인터뷰. 이번 주부터 화요일에 함께합니다. 자, 최근 수성구, 남구, 달서구 등 여러 구군에서 저장 강박이 있어서 방치된 쓰레기집을 청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민간의 도움으로 집을 치우는데 여러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대구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은영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저장 강박이라는 게 정확히 무엇이고 또 이런 강박 장애를 겪는 이유는 무엇인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저장 강박은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버려야 하는 물건들을 버리지 못하고 또 효용 가치가 단 물건들을 가지고 들어오기도 하면서 집안 곳곳에 짠더미처럼 물건을 쌓아두는 장애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보관하는 강박 장애와 또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수집해서 집안으로 가지고 오는 강박적 수집으로 이러한 문제 행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강박적 저장과 강박적 수집으로 나뉩니다. 그럼 이런 저장 장애가 왜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아마 원인이 여러 가지일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우선 물건에 지나치게 애정을 느끼고 자신의 일부다, 연장이다라고 느낍니다. 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물건들, 우리가 전이 대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물건들의 과도한 정서적인 애착을 느끼면서 물건을 전이 대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건 하나하나에 지나치게 많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과거의 중요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하는 회상물로도 여깁니다. 보통 옷장을 정리하려고 들어갔다가도 옷 하나씩 꺼내보면서 옛날 일들 생각하면서 네. 결국은 시간 보내고 옷은 하나도 못 버리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저장장애 환자들은 이게 뭔가를 정보를 처리하는데 결함이 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함 그리고 자신이 뭔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까봐 그 어떤 정보를 담아두는 그 여러 가지 물건들 신문지나 헌책을 무조건 모아둬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진단을 받으려면 이러한 문제 행동들이 굉장히 지나쳐야 되고 사람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에서 원래의 제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피해가 있어야 되고 특히 제3자가 개입을 해서 물건을 치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물건을 치우지 못하고 네. 또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안전한 환경을 해치는 데까지도 이 어려움들이 발생할 때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진단을 받으려면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어야 되는 것 같긴 한데 이 저장 강박 환자의 수를 정확하게 추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늘고 있다라고 보는 근거가 있다면요? 예, 이 저장 장애는 일단은 2013년도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새로운 이 정신과 편람을 개정하면서 강박 장애 내에 범주로 포함시켜서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장 장애만을 특정해서 어떤 뭐 통계의 수치가 나온 건 없지만 네. 강박 장애 안에 묶어서 집계를 하고 있는 걸로 찾아봤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 저장 장애를 포함하는 강박 및 관련 장애 환자 수는 2022년 4만 42명으로 4년 사이에 이제 2%나 증가를 했고요. 42%요. 네. 그리고 지난해 상반기까지 집계된 환자 수만 벌써 32,363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 계속해서 관련 장애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요. 그럼 우리 지역은 어떤가요? 예, 대구 지역은 강박장애 환자 수가 이제 작년 상반기에만 2,300여 명으로 집계됐고 아마 병원을 찾지 않는 환자의 수는 더 많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아마 강박장애 수가 늘어난 거는 네.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병, 오염, 병균에 대한 불안 때문에 많이 시달렸고요. 네. 또 이 당시 청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많은 용품들이 팔렸습니다. 물론 이게 저장장애의 특정한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강박장애 환자가 늘어난 데는 분명히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청결 집착이랑 강박장애는 약간 어울리지 않는 개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분명히 줬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군요. 자, 실제적인 사례를 좀 찾아보면 지난 2월에 남구에서 운둔하고 있던 청년을 찾아서 방을 가득 채웠던 쓰레기 무려
9톤을 치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사회적인 고립과 은둔, 저장 강박 이런 게 어떤 연관이 있다고 보면 될까요? 이 저장 강박이 있는 환자분들이 모두 또는 무조건 은둔은 외톨이 또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네.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어떤 애착이나 인지적인 특성들을 보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어떤 물건이나 상황을 분류할 때 매우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예. 또 자신들이 어떤 실수를 할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는 좀 둔한 편이면서 사람보다는 물건에 더 많이 가치를 두고 애착을 느껴요. 그러니까 이런 특성들이 결국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만나고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으로 많이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때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동물을 이렇게 집착하고 모으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건보다 동물을 모으는 사람들이 보다 더 심각한 이런 저장 강박이 있는 환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그 위생적인 부분 때문에 더 맞습니다. 심각하게 보여질 네. 것 같아요. 이 아까 제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구군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을 치우기 위해서 그 집 주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분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대요. 그렇죠. 진단 기준에도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제3자가 개입을 했을 때만 가정 내에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물건들이 정리되고 치워집니다. 본인은 물건 하나하나가 그 애정이 담긴 물건이기 때문에 네. 직접 본인의 손으로 치우지는 못하죠. 그래서 치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실갱이가 벌어지는데 네. 대부분의 가족들이 버리라고 강요하면 물건 귀한 줄 모른다. 언젠가는 쓰인다. 내 자식 같은 물건을 어떻게 버리라고 하느냐 등이라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갈등이 커지고 결국 가족들은 떠나버리게 됩니다. 아, 이게 가족 사이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 심각해 보이는데 이 저장 강박이요. 정서적인 난치병이라고들 부르더라고요. 근본적인 치료를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이 저장 장애는 약물 치료 그리고 인지행동 치료를 주로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강박 장애에 주로 처방이 되는 사망계 항우울제나 선택적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와 같은 네. 항우울제가 이렇게 강박적으로 수집하는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고요. 네. 인지행동 치료에서는 왜 이분이 이렇게 물건들을 수집하는지 그 이유를 찾고 네. 스스로 이 이유를 좀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수집한 물건들의 실질적인 어떤 가치와 유용성을 근거로 정리하는 방법들을 가르치고 이 과정에서 보관할 것, 버릴 것들을 명료하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좀 결단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인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이제 가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치료받으러 왔다가 끝까지 치료에 참여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네. 특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심리 치료는 이 치료자와 환자 간의 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분들이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가 치료자들에게는 큰 과제입니다. 특히 뭐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는 매우 둔합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항의를 하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어머나. 있고 가족들과 어떤 뭐 소통이나 어떤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해당 구군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개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가족 갈등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구군에서 해결을 해주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지역은 어떤 식으로 좀 지원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좀 살펴볼까요? 네, 다행히도 대구광역시의 경우 9개의 구군 중에서 중구, 북구, 수성구, 남구, 달서구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조례와 함께 필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에 이르르는지를 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또 예산 확보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조례는 주로 기초수급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은 지금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달서구에서는 자활 기업이 청소에 참여를 하고 있고
있고 또 남구 수성구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힘을 써야 되겠지만 네. 중앙정부에서도 취약계층의 마음 돌봄 사업과 관련해서 이런 장애가 전국에 얼마나 많은지 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는 인력 확보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분에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중앙정부 차원에서 현황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급선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제가 또 궁금한 게 많은 분들이 또 내가 저장 강박 아닌가라는 의문 가실 수도 있는데 이거 체크해보거나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평소에 물건을 아주 사소한 물건도 잘 못 버리고 모아두는 성향이 있는지 그리고 모아둔 물건들 때문에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어서 좀 편하게 쉬거나 아니면 가족들을 이게 불편하게 한 적은 없는지 좀 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방하려면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버릴 수 있는 기준을 좀 마련해 두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저장 강박 가구가 길게 방치되지 않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 박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구의 대표 야간 관광 명소죠. 서문 칠성 야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배현 리포터가 다녀왔다고요? 네, 저는 겨울 휴장을 끝내고 지난 5일 개장한 서문 야시장과 칠성 야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개장하자마자 야시장에는 먹거리와 공연을 즐기기 위해 방문한 시민들로 북적였는데요. 연인, 친구, 가족 단위의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 외국인, 회사 모임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야시장을 찾았습니다. 개장한 야시장 현장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는 닭꼬치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나왔던 거 바로 드릴게요. 달콤한 거 하나 맞지 않습니까? 네. 육전 곱빼기 넣었습니다. 이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칠성시장 야시장 막창집입니다. 저희들은 원래 처음인데 여기 작년에 와보고 수익성이나 분위기 이런 게 좋아가지고 원래 신청하게 됐습니다. 금토일 저희들이 처음 하니까 좀 바빴고 근데 뭐 시민들도 많이 이제 홍보하시는 것 같고 점점 뭐 손님도 안 많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저희들이 이게 일주일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10월 말까지 하니까 일단 저희들은 청결하고 맛있게 내면 다시 이제 그 손님들이 다시 이 동네 사람들이 다시 오고 그럼 저희들은 뭐 생각하는 판매액이나 이런 게 증대가 안 되겠나 싶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거는 무대에 가수나 뭐 오는데 다양한 행사를 좀 해가지고 젊은 층들이 많이 오게끔 그래 줬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칠성 야시장에서 닭꼬치를 판매하고 있는 윤기영입니다. 이제 4개월 정도 쉬고 이제 다시 시작해서 너무 신나요. 다시 장사 너무 좋아해서 이제 너무 신나고 이제 또 사람들 단골들 보서 너무 좀 반갑기도 하고 좋습니다. 금토일 동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너무 좋아서 이제 단골분들이 다시 재방문해 주시는 게 너무 제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났습니다. 다시 장사한다고 생각해서 올해 목표는 돈 많이 벌기를 목표로 잡고 열심히 하고 있고 피보다 진하게 살자라고 이제 좀 살고 있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다음에 많이 놀러 오세요. 네, 이 서문시장 칠성 야시장을 가면 먹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행사 또 즐길 거리가 있어서 더욱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개장 첫 주 두 야시장에는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었는데요. 서문야시장은 젊은 층이 즐겨 듣는 인기곡으로 밴드 공연을 볼 수 있었고요. 칠성야시장에서는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캐리커처 체험과 뮤지컬 음악 공연, 밴드 공연 등이 열렸습니다. 다채로워진 시장에 시민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야시장에 방문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대구 사는 대학교 재학 중인 김주형이라고요. 오늘 그냥 여자친구랑 친구들이랑 이게 밤 날씨도 좋고 그래가지고 바람 쐴 겸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러 왔어요. 가성비도 좋고 맛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먹을 게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5살 아기 키우고 있는 하윤맘입니다. 저희가 원대역 앞에 살고 있는데 거기 현수막이 있어서 남편이 이제 현수막 보고 오자고 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앉을 공간이 있어서 아기랑 편하게 먹었던 것 같고요. 화장실도 있어서 되게 편하게 먹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여기를 처음 와봤는데 서문야시장을 갔을 때 규모를 생각해보다가 여기 오니까 좀 소규모라서 놀랬기는 한데 그래도 메뉴
새우를 한 3-4개 정도 시켰는데 그래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모임하다가 시간이 좀 남아가 야시장 한번 가면 어떻겠노 이래서 오게 됐습니다. 분위기도 괜찮고 좀 괜찮았습니다. 오늘 몇 군데 다녀봤는데 막창하고 새우가 좀 우리는 좀 연령대에 좀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다양한 메뉴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방문할 것 같은데 전국 대표 야시장의 명성을 오래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두 야시장은 지난해 137만 명이 다녀갔고 2023년 대한민국 반반곡곡 100선에 선정될 만큼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대표 야간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더 나은 시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서문야시장은 야외 무대와 매대를 보수했고 칠성야시장은 신천 친수공간을 활용한 경관 디자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장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서문시장 연합회 회장과 동산상가 번영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박종호입니다. 서문시장 야시장은 지난 1월부터 4월 4일까지 4개월간의 휴장을 통해서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4월 5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토요일은 저녁 7시부터 11시 반까지 그리고 일요일은 7시부터 10시 반까지 운영을 합니다. 서문야시장은 우수한 야시장 셀러 선정을 위해서 1차적으로 이제 서류 심사를 하였고 2차 품평회와 인성 면접 등을 통해서 음식 매대 24개 매대와 푸드트럭 3대를 선발해서 야시장 규모를 지금 확장을 했고 젊은 층과 외지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서 특화 관광 상품과 메뉴 개발로 하풀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시장 경관 개선을 위해서 노후화된 층사 토론 교체 작업을 했고 상설 공연 무대장에 조명을 설치를 하고 거기에 버스킹 공연과 전문 가요제 등을 통해서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를 이용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야시장이 더 활기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낮에는 이런 상가에서 좋은 물건을 쇼핑을 하시고 밤에는 새로 개장한 서문 야시장에서 많은 지인분들과 함께 찾아오셔서 전통시장의 야간 정취도 느끼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야시장은 12월 말까지 금, 토, 일 주 3회 운영되고요. 칠성야시장은 10월까지 화수를 제외한 주 5일 운영됩니다. 네, 서문야시장과 칠성야시장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배아니 포토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산불 재난 경보 문자 받으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연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에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9일 아침에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